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귤 껍질은 버리지 말고 말려서 차로 마시면 건강에 좋다. 어떤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도 껍질째 드시라고 권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독일과 브라질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전 세계 의료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감귤류, 사과, 자몽, 딸기 같은 과일 속에 펙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엄격한 실험 과정을 거쳐 국제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도 정식 게재되며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78세 통합의학 전문의 김진목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암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온 저에게도 이번 연구 결과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선 매일 수많은 세포가 생기고 또 죽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하는 비정상 세포, 즉 암세포의 씨앗들은 면역 시스템이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지속되면 이 비정상 세포들이 자라 암으로 발전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바로 그 역할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펙틴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있었습니다. 사과잼을 만들 때, 마멀레이드를 만들 때, 과일 젤리를 만들 때 그 농도를 잡아주는 성분이 바로 펙틴이지요. 그런데 이 펙틴이 단순히 잼을 걸쭉하게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독일 민헨 대학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연방대학 연구진은 감귤류의 흰 속껍질, 바로 알베도 부분에서 펙틴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조금만 변형을 주었을 때 이 펙틴이 암세포의 성장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이 연구를 이끈 도브린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펙틴은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하며 병원성 세균의 부착을 막고 면역 기능을 자극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 펙틴을 충분히 섭취할수록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튼튼해지며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걱정 안 하십니까? 암 가족력 때문에 늘 불안하다. 검진할 때마다 혹시 암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된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 어딘가에서 혹이 자라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먹는 과일이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펙틴은 과일과 채소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식이섬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귤류, 사과, 자몽, 배, 매실, 딸기, 포도 등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잼이나 귤 마멀레이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펙틴 덕분에 걸쭉해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펙틴이 단순히 음식의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이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성질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소화는 되지 않지만 장내에서 물과 만나 젤처럼 변하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많은 균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익균이 많아야 면역 시스템이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유익균이 자라려면 먹이가 필요한데 이 먹이가 바로 펙틴 같은 식이섬유인 것입니다. 유익균이 활발해지면 장내 환경이 개선됩니다. 그 결과 장벽이 튼튼해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 염증 감소 효과는 장뿐 아니라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은 만성질환의 뿌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만성 염증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펙틴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자연 상태의 펙틴에 화학적 변형을 가해 항암 효과를 더욱 증폭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변형된 펙틴 유도체는 면역세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브라질 UFMG의 파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펙틴은 숙성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을 적절히 조절하면 장과 신체 전반의 면역체계 강화, 그리고 암세포 증식 억제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감귤류 속껍질에서 추출한 펙틴 유도체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브라질에서 특허 출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일을 단순히 비타민이나 미네랄 공급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펙틴이라는 식이섬유 자체가 강력한 건강 보조 물질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펙틴은 암 예방 외에도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혈중 지지를 개선합니다.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과 체중 증가를 막아줍니다. 또한 장 속을 청소해 주는 효과도 있어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박건영 전 대한암예방학회장 역시 강조합니다. 과일을 착즙해 마시는 주스에도 펙틴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플라보노이드 같은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까지 들어있어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 암 예방, 만성질환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주스들은 대부분 역과 과정을 거쳐 펄프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펙틴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과일을 통째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과, 배, 감귤류는 껍질 속에 펙틴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농 재배된 과일을 선택하거나 껍질을 깨끗이 세척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던 평범한 과일이지만 그 속에는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과를 깎지 말고 귤 껍질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외래 진료를 하면서 여러 환자분들에게 펙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펙틴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세 이정순 씨의 사례입니다. 이정순 씨는 폐경 이후 체중이 급격히 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검진 때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 경고를 받으면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지요. 제가 처음 이정순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약을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식사 조절도 너무 힘들어요. 혹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때 저는 펙틴 섭취를 권유했습니다. 사과와 감귤류를 껍질째 드시고 잼 대신 수제 과일 젤리를 만들어 드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귤 속껍질을 말려 차처럼 우려 마시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정순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약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재검사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0단위 이상 떨어졌고 중성지방 수치도 안정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장이 편안해져 변비가 사라졌고 체중도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심혈관 질환 걱정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세 김상철 씨의 사례입니다. 김상철 씨는 가족력이 좋지 않아 암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큰형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늘 불안합니다. 뭔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김상철 씨에게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식이섬유, 특히 팩틴 섭취를 적극 권했습니다. 사과를 매일 한 개 껍질째 드시고 감귤류도 하루에 두세 개 정도 섭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과 함께 병행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더 좋게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실천한 후 김상철 씨는 건강검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력 지표가 안정화되었으며 피로감이 줄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암 예방 효과는 단기간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몸의 방어 시스템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세 박명자 씨 사례를 소개합니다. 박명자 씨는 유방암 수술 후 재발 걱정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였지만 면역력 저하로 감기, 염증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항암 끝나니까 또 다른 병이 계속 오네요. 어떻게 하면 면역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박명자 씨에게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으로 팩틴 섭취를 추천했습니다. 감귤류 속껍질을 이용해 말린 차를 마시고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씩 껍질째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멀레이드도 설탕을 줄여 직접 만들어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박명자 씨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잦던 감기와 염증이 줄어들었고 병원 입원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팩틴 섭취는 단순히 소화기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염증 조절, 면역력 회복, 체중 관리, 심혈관 질환 예방, 나아가 암세포 증식 억제까지 폭넓은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효과는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 분 모두 하루 이틀 드시고 변화를 본 것이 아닙니다. 최소 수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서 몸의 체질이 서서히 바뀌어 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팩틴이 암 예방에 좋다고는 알겠는데 막상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팩틴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껍질째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껍질에 팩틴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껍질이 걱정되신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거나 베이킹소다, 식초를 이용해 철저히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감귤류입니다. 귤, 오렌지, 자몽 모두 팩틴이 풍부합니다. 이 중에서도 귤 속껍질, 즉 알베도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먹고 남기는 하얀 속껍질에 팩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귤을 드실 때 이 속껍질을 가능한 한 벗겨내지 말고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시면 속껍질을 모아 말려 차로 우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속껍질을 햇볕에 잘 말렸다가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부드러운 향이 감도는 차가 됩니다. 이 차를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장 건강과 염증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멀레이드 잼도 팩틴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판잼은 당분이 너무 많아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귤이나 오렌지를 껍질째 잘게 썰어 설탕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천천히 졸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저당 마멀레이드는 빵 위에 살짝 바르거나 요거트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포도, 딸기, 매실 등도 팩틴이 풍부합니다. 특히 포도 껍질과 씨 부분에도 팩틴과 폴리페놀 같은 건강한 성분이 많습니다. 포도를 드실 때 씨를 뱉지 않고 통째로 씹어 드시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치아나 소화에 부담이 된다면 씨는 빼고 껍질째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부 환자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박사님,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꾸준히 조금씩 매일입니다. 사과 1개, 감귤류 2~3개, 포도 1송이, 여기에 매일 한두 잔의 껍질차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물을 흡수해 젤 형태로 장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변비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하루 6컵 이상, 가능하면 10컵 가까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이 예민한 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팩틴을 보충제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중에 팩틴 분말, 팩틴 보충제 등으로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균형 잡힌 섭취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팩틴만으로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팩틴은 전체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도 오랜 기간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해 보면서 느낍니다. 특별한 슈퍼푸드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내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작은 실천들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몸 안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껍질째 먹으라니 좋은 건 알겠는데 농약은 어떡합니까? 아주 당연한 걱정입니다. 실제로 농약이나 왁스, 보존 처리가 된 과일이 많기 때문에 껍질 섭취 전에 철저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흐르는 물로 충분히 문질러 씻기입니다. 과일 표면의 먼지와 일부 잔류 농약은 물 세척만으로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 활용법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농약의 잔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베이킹소다 한두 큰술을 풀어 잘 섞은 뒤 사과나 감귤류를 담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그 후 흐르는 물에 다시 충분히 헹궈 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식초 희석수 활용법입니다. 식초 역시 살균 및 농약 제거에 유용합니다. 식초를 물에 3:1 비율로 희석한 뒤 과일을 담가줍니다. 다만 식초 냄새가 남을 수 있으니 이후 맑은 물로 충분히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전용 세척제 사용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과일 전용 세정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만큼 활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유기농 과일은 화학 농약이나 방부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껍질째 섭취할 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유기농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껍질째 드실 계획이라면 유기농을 우선 고려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유기농이라 해도 유의 세척 방법을 병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처럼 안전한 세척법을 실천하면 껍질 속 팩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보호막이자 영양보고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드신다면 몸속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가 눈에 띌 만큼 성장하기까지는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예방 역시 단기간의 요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습관 때문이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습관 때문입니다. 펙틴 섭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사과 하나 드셨다고 내일부터 면역력이 급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사과를 한 개씩 꾸준히 드시다 보면 1년, 5년, 10년 뒤에는 몸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꾸준함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독일 민헨 대학과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대학 공동 연구 역시 짧은 실험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반복 실험을 통해 장내 미생물 변화, 염증 수치 변화, 그리고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되었고 현재 해당 기술은 브라질에서 특허 출원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이고 엄밀한 검증을 거친 연구라는 점에서 펙틴의 암 예방 가능성은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도 꾸준히 식이섬유 섭취가 장암을 비롯한 일부 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발암물질 체류 시간을 줄이고 유익균 활성으로 면역을 강화하며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도 하루 식이섬유 섭취 권장량을 약 25g에서 35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펙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채운다면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실천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손에 쥐는 사과 1개, 귤 2~3개, 간식으로 먹는 포도 1송이,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귤 껍질 차 1잔이 바로 그 실천의 시작입니다. 환자분들 중엔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끼시다가 몇 달 지나면 오히려 식단을 준비하는 재미를 붙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과를 깎지 않고 예쁘게 잘라서 드시고 귤 속껍질을 모아 차를 우리고 마멀레이드를 직접 만들어 손주 간식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건강의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매일 식탁에서 건강을 조금씩 저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섭취한 펙틴이 내일 바로 암을 막아주지는 않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몸속 방어벽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습관은 가족 건강에도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사과와 감귤을 즐겨 드시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집안의 식습관이 바뀌면 다음 세대의 질병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일 속에 숨겨진 건강의 열쇠, 펙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과, 감귤, 자몽, 딸기, 포도 등 우리가 늘 먹는 친숙한 과일 속 펙틴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암세포 성장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미 독일 민헨대와 브라질 UFMG의 공동 연구진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그 가능성을 입증했지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식을 우리 일상 속 식탁에 올리는 실천입니다. 사과 1개, 귤 2~3개, 포도 1송이, 그리고 귤 껍질차 1잔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자신을 돌보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나 나만의 과일 활용법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